그제 밤의 일인 거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걸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북한 국방성에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스브스 NSC 긴급 교체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태영호 의원께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맘때쯤에 어제 오전이군요. 우리 정부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군사분계선 쪽에서 비행 금지하는 그 부분을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 북한이 오늘 사실상 파기선언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9.19 군사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효력 정지 1조 사망 이걸 정지하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 발 더 나가서 어차피 아무런 효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합의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파기를 선언한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는 이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북 저 군사분계선 쪽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저 깨고 싶지 않았는데 남쪽에서 먼저 일부 조항 효력 정지시켜서 우리가 다 깬 거야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돼 있습니까? 그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대가 이루고 있는 부분이 네. 이거지 않습니까? 2018년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 합의가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고 이번에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 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 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파기 원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북한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일단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데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발사체를 발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홍현희 원장님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잘못됐던 행위지만 요 얘기인데 제가 좀 반론을 좀 제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이 특징부터 봐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별도의 군사합의서가 아닙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부속 합의서라는 점은 뭔가 하면 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9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속 합의서의 전제를 누가 먼저 깼느냐 이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헌법이 있고 그 하위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일단 헌법을 개정해서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걸 명시했고 하위 법령으로서 핵무력 사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법제화했습니다. 이거는 법령으로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깨버린 거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M&A 합의 계약서를 했다가 파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의 M&A 합의서가 유효하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냐 이런 건데 당연히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미 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속 합의서의 존재의 의미도 무의미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19 군사 합의는
한국의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 발사장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죠. 그런데 네. 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정무적 판단이 빗나갔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지금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은 쉽게 야가면 그 원인 제공은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하고 이걸 법령으로 구체화했으며 한 발 더 나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우리를 향해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나 좀 봐주세요. 이 9.19 군사합의가 조항이 5개인가 있잖아요. 6개, 6개 조항. 예. 홍영익 전 원장께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 6개 조항에 딱 들어맞는 게 없기 때문에 법 문서상 이거 위반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태영호 의원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9.19 군사합의는 그 당시에 이 판문점 비핵화 선언하고 그 평양 선언의 부속 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같이 해석하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긴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맞죠? 9.19 군사합의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조 들어갈 때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가 그렇죠. 근데 이게 적대 행위라는 생각하시는구나.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향후 더 큰 군사적 신뢰를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나 마중물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누가 깨버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정리를 하면 네. 이거 사실상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얻는 이득도 없는데 굳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많지 않은데 굳이 북한에 더 강한 조치만 제가 하기에는 명분을 줬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 이자 방금 홍 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마치 지금 이렇게 악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놓고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가 다 나온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 서해 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가 피격돼서 완전히 시신이 불타버렸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9.19 군사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NLL과 군사 휴전선 부문에서 이런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아니 사람이 지금 희생됐거나 죽은 거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재산 피해 난 거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비례 대응을 하고 상응 조치를 취하가니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재산 피해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어마한 굵직굵직한 합의가 있었고 아니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고 아니 이 MDL 부문에서 북한이 포사격 훈련만 110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9.19 군사합의 어긴 거는 다 덮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니 사람이 하나 죽었다든지 우리 재산 피해가 있든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딱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앞서 홍현익 전 원장이 지적했던 그 부분 우리가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효력 정지를 시켰을까? 오히려 그게 얻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더 긴장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9.19 군사합의의 우리 효력의 부분적인 정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남북한의 진짜 큰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파기를 있어서. 선언했죠. 현재까지는 레토릭입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 레토릭이고 지금 우리 9.19 군사 합의 또 남북 간의 군축 합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거는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대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행태와 정책적 선언을 보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북한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과 또 정책 선언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완전히 사문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ICBM 발사과 또 전술 핵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 세계적으로 보면 비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 그래서 상호 조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국은 9.19 군사 합의의 부분적 효력 정지와 같은 걸 우리가 응당해야 되고 어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개 군사정찰 위성 더 발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북한은 나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 조치도 안 한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아무런 대응 조치가 아니라 우리는 11월 30일 날 이미 예고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했는데 그 우리가 먼저 깨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선수 쳐가지고 먼저 발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위반이 아니고 북한이 하면 위반이고 이러는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걸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요. 이게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찰위성을 5개 2025년까지 5개를 안 되죠. 이게 발사가 우리가 이정해놓고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찰위성 개발은요 국제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에요.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지 말라고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적인 조약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국가가 할 의무인데 북한은 이걸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북한이 이런 핵 개발도 안 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면 왜 위성 개발을 막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상응하지 않은 때 생뚱맞은 걸 하니까 이렇게 제가 하는 건 거예요. 이건 아니거죠. 이건 정상적인 알겠습니다. 규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어찌됐건 현재 오늘 새벽 기준으로 북한은 사실상 파기 선언 앞으로 모든 이 효력이 없고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국방성 발표를 보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분계석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 전진 배치시킬 것이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겉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북 간에 실제 있었던 팩트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의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자, 연평도 사건을 뒤돌아볼게요. 북한이 연평도 사건 도발을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태가 악화됐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강한 입장에 하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보고하라 이런 입장까지 발표하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특사를 보냈어요. 제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대화를 하자. 먼저 내려왔습니다. 북한에. 자,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죠. 강경 대응하고 학성기 방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화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결국은 북한은 대화로 돌아왔고 결국은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는 게 남북 간에 있었던 역사적 팩트입니다. 마치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남과 북이 분방 충돌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난 시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후원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상단의 계좌번호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생년월일, 집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